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4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나스닥 따라서 약간 하락, 리플 도지 A다. 전체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ETF 8월 통과 못했다고 발표했음에도 큰 변동은 없고요. 코인 시장이 당연히 ETF 이번에 통과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숏포지션 청산의 비트코인 장중에 29,5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물 ETF 통과 못해준다는 SEC의 이유는 투자자 보호라고 하고요. ETF 신청자는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포괄적인 감시 공유를 계약했다는 증거를 제공해라고 SE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증거는 시장 조작 행위로부터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인 코인 산업에게도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블랙락이나 아크인베스트 같이 큰 규모의 회사들을 빠르게 대응책을 준비할 듯 보이는데 관건은 SEC가 원하는 비트코인 ETF 통과 시점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투자자들 관심일 듯 합니다. 월가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 ETF 블랙락까지 신청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코인 시장 제대로 상승시키기 위한 불장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린다 생각이 들고요. 몇 개 우량한 비트코인 ETF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ETF 승인하고 시장 영향 적게 하는 것보다 드라마처럼 스펙타클하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ETF 신청해주고 한방에 코인 시장 떡상시키려는 계기일 듯 하고요. 비트코인 ETF 역시 투자 상품으로 글로벌 메인 언론사들 떠들썩하게 메인에 며칠간 비트코인 ETF 영향이 크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이런 기사를 올려야지 투자자들도 대거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ETF도 많이 팔리면서 ETF 운용사들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SEC도 블랙락 같은 업계 1위 ETF 회사가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 승인될지 타이밍만 찾고 있어야 합니다. 리플의 부분 승소처럼 승소되고 난 다음 최근 리플은 새로운 호재 없어서 나스닥, 비트코인만 따라다니는 형국이죠.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려면 2019년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연준금리 인하로 가격 하락이 클 때 이럴 때 비트코인 ETF 극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비트코인 가격 방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추가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월 비트코인 24,000달러 하락 왔을 때도 블랙락 ETF 신청이 아니었다면 여기 상승 추세 라인 쉽게 뚫리고 비트코인도 19,000달러, 2만 달러 초반에서 현재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트코인은 올해 후반기로 갈수록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가격 방어해줄 만한 호재도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까지 재선 승리를 하려면 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 표심 가져와야 되고 코인 시장에게도 강력한 호재 한 개, 두 개 던져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최근 새로운 호재 없이 비트코인 가격 횡보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하락이 적은 거고 대부분 세력들도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이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타이밍 기다린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도 비트코인 100% 현재 매수해서 홀딩하는 것보다 내려가면 더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25,000달러까지는 저점을 열어두고 투자하면 좋을 듯 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말 내년 본격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고점을 쉽게 돌파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2020년처럼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시장가로 여기 고점에서 매수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현물 ETF 승인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쓸어 담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관 투자자들 특히 한국 연기금도 포함이 되는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중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도 1%에서 5% 이렇게 적은 비중이라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 한국, 중국 주식하고 채권도 투자는 하지만 변동성 크고 수익률 좋은 코인까지 일부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금융 교과서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연기금같이 큰 돈 굴리는 기관에서는 정석대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연기금들 분산 투자로 현물 ETF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ETF 회사들까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업계 1위 블랙락, 레리 핑크 CEO까지 뉴스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중요하다,
때마다 SEC 압박을 하는 거죠. 8월 10일 SEC는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을 했고 다음 자료 계속해서 보완한 다음 재신청을 할 듯 보입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ETF 승인 날은 10월 3일 발키리부터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프로시어스, 비트와이즈 현물 ETF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코인 ETF는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합한 ETF나 이더리움 선물 현물 단독 ETF 등 신규 코인 ETF가 신청 대기 중에 있고요.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 3위 리플까지 ETF 호재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까지는 차트 흐름 안정적이라서 ETF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볼 수 있는데 리플이 만약 ETF 승인되면 코인 시장 새로운 혁명으로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리플 ETF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리플이 직접적으로 ETF 상장되는 것보다 알트코인하고 조합으로 해서 ETF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기차 ETF처럼 테슬라, 현대차, 우량주 같이 모아놓고 중국, 인도 전기차까지 모아서 ETF 만든 것처럼 코인 섹터도 리플을 중심으로 ETF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은 7월 부분 승소 이후 새로운 호재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따라다니는 중인데 7월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제미니 거래소까지 재상장을 했고요. 제미니 거래소에서 리플 상장한 지 이틀 만에 가격이 $50까지 깜짝 반등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미니는 리플 거래량 낮고 매수하려는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단기 급등을 한 거죠. 특히 여기 리플의 오더북을 보면 리플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대량 시장가 주문 들어오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리플이 부분 승소하고 미국 코인 시장 재상장되면서 미국 투자자 중심으로 리플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리플이 미국 거래소 상장된다는 것은 이후에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자본 진입 규모나 리플 가격 상승하는 속도는 이전보다 더욱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테슬라 주가만 봐도 아시아 시장처럼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미국인들 시장가로 쓸어 담는 경우가 많죠. 미국 투자자들 스타일이 매우 저돌적이다 볼 수 있는데 나스닥만 봐도 올해 1월 저점 한번 제대로 찍고 상승을 하니까 7개월 내내 하락 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약간 조정이 오고 있는데 1월보다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하락폭은 매우 작고요. 3월 이렇게 상승한다고 나스닥을 매수했어도 여전히 수익 구간입니다. 미국은 달러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긴축 국가고 군사 1등 강대국이라 주가 방어시켜줄 만한 요소는 매우 많고요. 폭등장에 속눈새 치고 나스닥, S&P, ETF만 구매했어도 2000년 닷컴버블 제외하고는 1, 2년 홀딩만 해도 수익권입니다. 그러니 리플 재상장이나 비트코인 ETF 승인되어서 가격 이미 상승 많이 했다고 해도 일부라도 시장가 매수해서 홀딩을 하는 거고요. 올해 후반기로 갈수록 비트코인 하락할 때 저점 매수와 나스닥 잡주 아크K ETF 저점 갱신의 매수 타임이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국 삼성전자도 미국 빅테크들 하락하고 원달러 상승, 중국 경기 침체 이슈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개 기업이 유일한 반도체 파운더리 1등, 2등 기업이라서 장기적으로는 꼭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하락장 시작되려고 하니까 매수 필요한 우량주도 매우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빨간색 일봉상 201선을 핵심적으로 보시고요. 빨간색 라인 아래로만 내려가면 분산으로 매수할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 2019년부터 해서 빨간색 아래로 내려가면 빠르게 반등 온 것보다 최소 3개월은 내렸다가 201선 돌파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선 뚫린 다음에 가격 내려올 때마다 분산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1330원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비싼 미국 주식보다는 원화로 삼성전자 매수할 것이다 기다리는 포지션이 매우 긍정적이자 하고요. 8월 말부터 시작돼 삼성전자, 비트코인, 미국 우량주 쇼핑 시즌에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6만원 아래까지 내려가주면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가 삼성전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시면 되고요. 연중 금리 인하 시작되면 2019년에도 6개월 정도 여기 구간 조정 나왔다가 결국에는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북한이 미사일 날리지 않는 이상 주가 3만원 이렇게 2020년 아래까지 내려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긴축 지속은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 3%대 반등 작다는 시그널을 6개월 정도 확인한 다음에는 금리 인하 시작하거나 긴축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8년 보면 유동성 급격히 늘렸다 긴축하는 척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내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 침체 높은 유동성을 유지를 했고요. 돈은 대량으로 풀어놨지만 모두 다 흡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